워싱턴에 늘 연결하는 박지영 박사 오늘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하고는 참 이따가 인사를 나누고요. 박지영 박사 먼저 연결해 봅니다. 지금 외국 지금 북한 문제, 한미동맹 문제 이것도 참 큰일인데 이거 그거 전에 나라가 뭐. 네, 박지영 박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박지영입니다. 네, 아이고 어저께 우리 저 공수처 통과된 거 보셨죠? 예. 네, 아주 뭐. 어떻게. 그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이게 사실 예산안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네. 공수처까지 세 가지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상식적인 선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일을까지는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.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. 네,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. 네. 예, 더군다나 그렇게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도 네.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을 중요한 걸 저렇게 처리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상조차 못 해봤죠. 도둑놈들도요. 도둑놈들도 한번 도둑질하면 좀 쉬었다 도둑질하겠어. 양심이 있어서. 예. 야,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세 개를 이렇게 날치기 도둑을 해가요? 아니 한국뿐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세계에서 어떤 독재 정권이라도 저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지 지금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제가 밤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그 뉴스를 보고서 네. 이게 제가 잠결에 꿈을 꾼 건가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네. 자. 이게 예. 네, 하여튼 날인데요. 예. 뭐 교민들도 예. 엄청 흥분하셨죠? 예,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들 어이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. 아무래도 이게 올해 마지막 날이면 좀 이렇게 뭔가 시원섭섭하면서 새해가 기다려지는 뭐 이런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막 마음이 무겁고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네. 이게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. 다들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네, 교포들도 더 하시겠지. 뭐 외국 나가 있으면 더 애국자 된다고 그러는데, 잠시 후에 우리 답답하죠. 답답하죠. 정광훈 목사님이 중대한 뭐 시국 발표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. 우리 미국에서 보내드린 뉴스 좀 짧게 오늘 뭐 하시죠, 뭐. 예, 자, 예. 말씀하시죠. 오늘 어떤 뉴스입니까? 일단 지금 미국에서 오늘 제일 관심 있게 많이들 나온 거는 미국이 네. 사실상 이란을 공격을 한 거죠. 그렇죠. 이라크가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네.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을 했는데 네. 트럼프가 그랬다고 합니다. 미국인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은 좌시하지 않겠다. 네.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오 말로도 이번에 목표물이 된 이라크 시설은 이 미국인이 위험함에 처한 곳이다. 실제로 여기서 지난 27일에 이라크 군기지에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네.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지난 2달간 이런 공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해서 네. 어쨌든 미국이 겨냥한 게 그러니까 민병대가 아니라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번 공격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고 네. 사실상 이게 기사에선 대리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란과 미국이 직접적인 정면 충돌 직전에 지금 상황이 된 건데요. 그럼요.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자체보다 이게 미국과 북한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데 네. 이게 미국하고 이란이 어찌됐든 이 그러니까 전쟁 상황으로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네.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.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이런
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탄핵 문제 있고 그런데 또 이란과의 그 충돌에 신경 쓰다 보면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가 자칫 뒷전으로 또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. 네. 예. 바로 그 연결해서 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김정은한테 대한 경고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란을 이렇게 때리면 다음은 네 차례다. 경고망동하지 말아라. 이런 또 메시지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. 사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미국인이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하거나 그 공격 때린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 최근에도 그 있었고 알바그다디 네, 제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김정은한테 큰 뭔가 겁나게 만드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? 네. 뭐 만성이 되지 않았나? 네. 예. 자,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?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에서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네. 그 북한 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,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죠. 북한 네. 그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이걸 네.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실무 협의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. 오늘 오후에 뭐 거기에 대한 아마 실무급 협의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상황은 아직 정해지는 건 없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제재 완화 결의안은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그렇죠. 국가로서 거기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도 당연히 거부감이 강해서 현실적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는 찔러보는 거죠. 네. 언제까지 해보자.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좀 답답하고 네. 걱정이 되는 게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결의안 추진하면서 미리 북한하고 조율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그 결의안에다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달라 요구를 해서 그걸 넣어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뭐 수산물 섬유 수출 금지된 거 그리고 해외에 북한 근로자 보낸 거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 이런 거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한 내용들을 반영을 시켜서 네.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을 했다. 하는데 이게 답답한 게 북한은 중국, 러시아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유엔에서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하.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오히려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빠져가지고 여러 나라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중국, 러시아, 북한 공조해서 저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뭐 미국하고 대응도 못하고 네.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진짜 지금 워싱턴에서 나옵니다. 문재인은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나 모든 이슈에서 사실상 완전 소외된 거에다가 본인 자신부터 아예 선 놓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면서 오로지 지금 국내 정치, 자기들 정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실상 저런 국제사회 문제에는 자기가 소외도 됐지만 자기부터가 아예 지금 손 놓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무능력한 모습이다.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. 무능력을 가장한 유능력자 아닐까요? 북한으로 합치기 위한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는 척 하면서 일부러 그 고도의 전략 아닐까요?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그렇죠.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거죠. 예. 아, 무서운 세상 됐습니다. 이제 공수처까지 갖다 줬으니까요. 자,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? 지금 그런 상황인데 북한의 이 해킹 공격 이런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드러났는데요. 네. 북한 해커 그룹이 이 북한 인권 운동 단체를 가장해서 이메일을 여기저기 발송해가지고 그 이메일 열어보면 개인정보 탈취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를 하다 또 걸렸는데 이게 어디를 가장을 했냐면 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이라고 영어 약자로 TJWG라고 있고 그리고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라고 이 두 곳이 그러니까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. 그러니까 NGO 비정부 기구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문재인한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가 좀 강력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. 어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데 이 공개 서한 보낸 거를 마치 사람들한테 전달하듯이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 단체 명의로 단체 뭐 사무국장 이름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. 여기저기. 아하, 예. 그래가지고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고 내용 궁금해서 열어보면 해킹 당하게 그렇게 하다 지금 걸렸는데 이 해킹 그룹 이름이
김숙희라고 좀 특이한 희한한 이름인데 사람 이름 비슷하게. 예. 이 그룹이 2014년에 한국 수력원자력 공격을 했던 그 배후 조직으로 아하. 여러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. 북한 정부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그룹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네. 북한 정부가 하는 거죠. 해킹 네. 그냥 민간 해커들이 아니고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북한 인권 관련 NGO 그리고 거기서 관계된 관계자들한테 이 소위 피싱 공격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해가지고 예.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게 왜 드러났냐면 이렇게 이메일의 문구나 이런 데서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북한식 표현이 일부가 나타나서 이제 의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되는 건데 이게 그걸로 봐도 당연히 이 피싱 이메일 배후에 이 북한 해킹 그룹이 있다.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북한의 이런 해킹 공격, 이런 목적은 무엇보다 돈이죠, 돈.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이제 개인정보 탈취해가지고, 자기들 뭐,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금 세탁하고, 암호화폐 뭐 거래하고, 암호화폐 해킹하고, 네. 또 그 자체로 빼돌린 개인정보들 자기들끼리 중국 같은데 가짜 여권 만드는 이런 조직에다 팔아넘기고,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건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국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. 개인정보 탈취당해서. 그렇죠.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이런 북한 해커 그룹들이 단순히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종북 좌파들, 한국 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하고 연계해서 이런 짓을 하면 네.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. 뭐 얼마지 국가 전복까지도 가능한 이런 일인데 그러네요.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이게 혹시 정부에서 일부러 안 막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나서지 않는 거 아닌가, 알고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. 우려도 있다고 의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엔 그런 얘기들 가끔 들으셨죠. 네.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 무슨 그 정치 직계에 있는 사람들 북한 해커 공격 받아서 뭐 이메일 털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으셨습니까? 네네 그렇죠. 언론에도 나고. 근데 희한한 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? 뭐 정부 기관이나 어디가 해커한테 털렸다. 네. 아니면 뭐 정치인이 뭐 이메일 뭐 도용당했다. 이런 얘기가 그러네.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예. 그러네요. 왜 그럴까?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 해커들이 골라가며 공격을 하는 건지 이 정권 쪽 관계 쪽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하면 좀 의심도 되고 혹시라도 이게 무슨 연계돼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. 예, 이렇게 걱정을 해봤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야 문정부 들어서 진짜 그런 저 뉴스가 없네.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북한이 한 거라서 덮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다 문제죠. 예, 그런 얘기들이 없고 뭐 이렇게 북한 인권운동하는 쪽이나 이런 쪽 탈북자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 해킹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뭐 정부나 그런 쪽이 공격당했다는 얘기는 잘 영화에서 없는 게 그 참 좀 희한하더라고요. 아 그러네요. 아유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